안녕하세요. 막말하는 시어머니 때문에 이혼한 30대 여성입니다. 이제 다 끝난 일이지만 지금 이 글을 쓰면서 기억을 떠올리니 또 다시 속상하고 분한 마음이 드네요. 남편을 처음 만난 건 직장 선배가 주선한 소개팅 자리에서였어요. 다만 그 소개팅이 굉장히 의외였는데 제가 소개팅을 주선한 선배와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 보니 제가 소개팅을 해달라고 부탁을 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 선배가 정말 괜찮은 후배가 있다며 저더러 한번 만나보지 않겠냐고 물었을 때 좀 뜬금없다는 생각을 했던 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솔직히 마음 같아선 괜찮다고 거절하고 싶었지만 제가 다니던 회사가 워낙 규모가 작다 보니 괜히 뒤에서 이상한 말이라도 나오면 그건 그거대로 골치가 아프겠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밥이나 먹고 오자는 생각으로 어쩔 수 없이 나갔던 자리였습니다. 그리고 친하지 않은 선배가 주선한 자리다 보니 솔직히 아무런 기대치가 없었던 게 사실이에요. 하지만 이게 웬걸 싶을 정도로 남편은 선배 말대로 꽤나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탄탄한 직장에 다닌다는 것도 미리 들어 알고 있었고 사진으로 이미 얼굴도 보고 나간 자리였으니 그런 조건들은 제쳐두고라도 성격이 너무 괜찮았어요. 말수가 많지는 않았지만 말 한마디 한마디가 조심스럽고 배려가 있었달까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도 제가 마음에 들었던 건지 적극적으로 자기 마음을 표현하는 게 인상적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후로 2번을 더 만나고 본격적으로 연애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연애를 하면서도 솔직히 남편과 결혼까지 하게 될 거라는 기대는 없었는데 그건 바로 제 자신이 처한 상황 때문이었어요. 저는 편모가정 그러니까 홀어머니 밑에서 자랐거든요. 그리고 학창 시절 내내 편모가정에서 자란 아이한테 세상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몸속겪으며 배워왔기에 한마디로 자신이 없었습니다. 누군가 저를 단지 편모가정에서 자랐다는 이유로 싫다고 하면 제가 어떻게 달리 설득할 방법이 없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이런 제 고민과는 별개로 남편은 시간이 흐를수록 결혼 이야기를 꺼내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우리가 결혼하면 애는 몇이나 낳자는 둥, 몇 살이 되면 서울 생활은 접고 어디 가서 살자는 둥. 그리고 그런 남편에게 저는 어떤 확답도 줄 수가 없었으니 답답하고 미안한 마음뿐이었네요. 그러다 우려하던 대로 남편이 정식으로 저에게 프로포즈를 해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더는 숨길 수가 없었기에 남편에게 제가 처한 상황을 모두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하지만 말없이 제 이야기를 한참이나 듣고 있던 남편이 그게 왜 문제냐고 반문을 하대요. 그리고는 자기도 편모가정인데 그러면 저희 어머니가 자기를 싫어하는 거냐고 묻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남편이 제 기분을 풀어주려고 농담을 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농담하지 말라니까 그제서야 정말 진지한 얼굴로 사실이랍니다. 자기도 어머님이 혼자 자기를 키워주셨다고요. 다만 저와 남편이 처한 상황은 닮은 듯 달랐는데 그건 저희 친정의 경우 사별로 인한 편모가정이었고 남편 쪽은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친정어머니는 그 어떤 도움도 받을 곳 없이 혼자 저를 키우셔야 했지만 남편은 아버님이 그래도 꼬박꼬박 양육비며 생활비를 보태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덕에 어머님은 아버님이 살아계시던 동안에는 계속해서 전업주부로 지내실 수 있었다고요. 아무튼 차이가 있기는 했지만 이런 이야기를 어디 가서 시시콜콜 할 것도 아니고 남들이 보기엔 똑같은 편모가정이었겠죠. 그리고 그래서인지 양쪽 어머님들 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묻지도 따지지도 않으셨어요. 남편도 저도 어쨌든 서로의 처지가 비슷하니 동지애라고 해야 할지 누구보다 서로가 서로를 이해해 줄 수 있겠다 싶었죠. 그런데 본격적으로 결혼 이야기가 진행되던 어느 날 남편이 저에게 제안할 게 하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뭐냐고 물으니 결혼하고 딱 2년만 합가를 하면 안 되겠냐고 하대요. 아버님 어머님이 이혼하신 이후로 하루도 어머님하고 떨어져 있어 본 적이 없다며 갑자기 어머님 혼자 두고 나와 산다고 생각하니 여러 가지로 마음이 쓰인다면서요. 그리고는 대신에 원하면 저희 친정어머니도 인연을 모시고 살잡니다. 자기는 제가 원하면 그렇게 해줄 수 있다고요. 하지만 저는 친정어머니가 혼자 저를 힘들게 키우시긴 했어도 제가 성인이 된 이후로는 친정어머니께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독립을 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굳이 친정어머니랑 다시 같이 살고 싶다는 생각은 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친정어머니도 이 나이에 다 큰 자식 뒷바라지 할 일 있냐며 합가에 히읗자만 나와도 손사래를 치시는 분이셨고요. 그래서 남편이 나름대로 해온 제안이란 게
솔직히 그다지 와닿지 않았어요. 그리고 남편도 그게 별로 효과가 없다는 걸 눈치챘던 건지 또 이런저런 이유를 갖다 댔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들 중 그나마 솔깃했던 게 어머님이랑 2년 같이 살면서 그 사이에 돈을 더 모아서 신축 아파트로 분가를 하는 건 어떻겠냐는 거였어요. 그래서 남편에게 져준다는 마음으로 알겠다고 했네요. 하지만 합가를 한 건 정말 제가 제 발등을 찍은 거나 마찬가지였습니다. 합가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어머님은 저희에게 생활비로 150만 원을 요구하셨거든요. 그리고 생각지도 못한 큰 액수에 제가 놀랐더니 어머님이 그럼 뭐 시애미 등골에 빨대 꼽고 살려고 그랬냐면서 염치도 없고 뻔뻔하다 하시대요. 정말로 여러 가지로 놀랐습니다. 결혼 전에는 한 번도 이런 말투로 저에게 말씀하신 적이 없으셨으니까요. 저에게 늘 새애기라고 불러주셨고 저희 어머니한테 사돈사돈 하시던 분이셨어요. 그리고 저희가 무슨 말만 하면 세상 온화한 미소로 대답을 대신하신 적도 여러 번이셨지요. 그런데 정말 합가를 딱 시작하자마자 생활비가 어떻고 하시면서 돈 내놓으라 소리를 하시질 않나? 저를 야, 너 하고 부르시질 않나? 그래서 같이 산지 일주일 만에 이렇게는 못 산다고 했어요. 남편더러 이렇게 막말 들어가며 돈까지 뜯겨가며 내가 왜 어머님이랑 살아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했죠. 그랬더니 남편이 앞으로 어머님이 막말 못하시게 중간에서 자기가 잘하겠다며 싹싹 빌대요. 그리고 정말로 남편이 어머님께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이후로 어머님이 생활비에 대해서는 입도 뻥끗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이 있는 한 내가 당하고만 살지는 않겠구나 싶어서 그냥 약속한 대로 2년만 버티자고 마음을 먹었네요. 하지만 이건 그저 맛보기에 불과했습니다. 한 달쯤 지나가니 어머님의 막말이 다시 시작되었거든요. 제가 일일이 여기에 적질 않아서 그렇지 매일같이 어머님이랑 붙어있다가 어쩌다 한번 친정어머니라도 만나고 오면 그렇게 니네 엄마가 좋으면 아예 거기 가서 살지 내 집에는 왜 오냐고 하시질 않나. 여자가 돈 번다고 밖으로 싸도느라 살림을 그렇게 하면 남편이 바람펴도 할 말이 없다질 않나. 그리고 이때마다 자기가 막아준다며 호언장담하던 남편은 막아주긴커녕 저더러 왜 매번 어머님하고 부딪히는 거냐며 그냥 저더러 참으라는 소리만 해대기 일쑤였어요. 평생을 저렇게 사신 분인데 이제 와서 누가 어떻게 고치겠냐면서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라면서요. 그리고 사람이 왜 매번 같은 일을 하다 보면 특정 부위에 굳은 살이 배기잖아요.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하루가 멀다 하고 어머님한테 막말을 듣다 보니 언젠가부턴 웬만한 말에는 크게 충격을 받지도 않았고 상처를 입지도 않았어요. 그냥 또 저러시는구나 하고 많은 수준에 이르렀던 거지요. 한편 친정어머니께서 올해 초 회사를 관두셨습니다. 정년퇴직까지는 아직 몇 년 더 남아있었지만 평생을 일만 하셨다 보니 이제 좀 쉬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친정어머니 표현을 빌리자면 그나마 관절이 쓸만할 때 여기저기 놀러도 다니고 누구 엄마가 아닌 여자 누구누구로 살아보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저는 그런 친정어머니의 결정을 응원하고 지지해드렸습니다. 어머니가 원하시는 건 뭐든지 해보시라고요. 그런데 이 이야기가 보나마나 남편을 통해서 였겠지요. 어머님 귀에도 들어간 모양이었습니다. 저녁 식사 자리에서 어머님이 저더러 니네 엄마 회사 관두냐고 물으시대요. 참고로 니네 엄마 소리가 거슬렸지만 하루 이틀 일도 아니라서 그냥 그러려니 하고 말았어요. 제가 네 하고 대답하니 관두고 뭐 한대냐며 또 물으시길래 여행도 다니시고 좀 쉬고 싶으신가 봐요 했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표정을 싹 바꾸시며 말씀하시길 다 늙어서 그게 무슨 추태냐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했어요. 평소에 어머님이 언행이 고우신 분은 아니셨고 그래서 뭐 좋은 소리가 나올 것 같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추태라니 기분이 확 상했지요. 그래도 여기까지도 그냥 꾹꾹 눌러 참았지 뭐라 따지고 들지는 않았습니다. 그냥 빨리 대화를 끝내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계속해서 가짠타는 표정으로 니네 엄마는 어디서 돈이 나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냐며 저더러 친정에 몰래 돈 주냐입니다. 그리고 그 말에 그때는 저도 짜증이 나서 친정어머니가 직장 생활을 몇 년을 하셨는데 그 정도 여윳돈은 있으시겠죠 하고 대꾸해버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하시는 소리가 야 니네 엄마 암만 해도 남자 생겼나 보다며 노망난 거 아니냐는 거예요. 정말 그 순간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버르시고 나발이고 그런 건 생각도 못하고 어머님한테 무슨 말씀을 그렇게 하시냐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일평생 남한테 손 한 번 안 벌리시고 열심히 사신 분이라고 당신 능력으로 뭘 하고 사시든 어머님이 간섭할 일이 아니라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뭘 하시던 이렇게 뒤에서 남 욕이나 하는 어머님보다는 훨씬 낫다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뭐 난리가 났지요. 정말이지 어머님이 저한테 세상에 온갖 연자 들어가는 욕은 다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그때 퇴근한 남편이 집안에 들어섰고 눈치가 있으니 분위기가 살벌한 걸 금세 알아채더라고요. 저더러 무슨 일이 있었냐길래 어머님한테 들으라고 했습니다. 기분 나빠서 입에 담기도 싫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또 저러더 미친모라며 욕을 퍼부으셨는데 제가 남편더러 당장 다음 주에라도 분가하자고 그거 아니면 그냥 갈라서자고 해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도 이번엔 사태의 심각성을 느꼈는지 어머님더러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셨냐고 언성을 높이더라고요. 하지만 남편이 어머님한테 뭐라건 간에 저는 도무지 분한 마음을 삭힐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들어가 여행용 가방에 무턱대고 제 짐을 챙기기 시작했어요. 분가까지는 얼마 남지 않은 시점이었지만 그때까지 이 집에 있다간 분가하기 전에 내가 미치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겠다 싶었으니까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짐을 싸서는 방문을 열고 나왔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이건 또 뭐냐면서 저더러 제발 좀 참으랍니다.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그냥 어머님이 원래 입이 거칠어서 하신 말이지 진짜 장모님더러 노망났다고 한 소리가 아니라는 궤변을 늘어놓대요. 그래서 됐다고 했습니다. 어머님도 당신도 지긋지긋하다고 같이 안 살겠다고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친정으로 왔어요. 친정어머니는 저를 보고 깜짝 놀라신 눈치였습니다. 조심스레 저더러 남편하고 싸웠냐고 물어보시는데 저도 모르게 눈물이 터져나오대요. 그간의 서름이 밀려 올라오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차마 어머님이 친정어머니께 하신 막말은 전할 수가 없어서 그냥 맞다고 남편하고 싸웠다니까 원래 부부끼리는 다투기도 하는 거라면서 기왕 왔으니 마음 달래고 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친정어머니의 위로에 전 또 한바탕 울고 말았죠. 그리고 이튿날 저는 회사에 병가를 내고 친정어머니랑 같이 있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회사에 전화를 해본 건지 어떻게 제가 집에 있는 걸 알고는 찾아왔더라고요. 저더러 얘기 좀 하자길래 친정어머니가 걱정하실까봐 집 밖으로 제가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미안하다면서 어머님도 미안해하고 계시다고 이제 그만 집에 가자대요. 그래서 제가 됐다고 했습니다. 그냥 우리 이쯤에서 깔끔하게 헤어지자고 했어요. 밤새 생각해봤는데 어머님만 봐도 역겹고 소름 끼쳐서 이제 두 번 다시 뵙고 싶지 않다고요. 그랬더니 남편이 그새 지 성질을 못 감추고 어떻게 며느리가 돼서 시어머니더러 그렇게 말을 하냐입니다. 그래서 제가 니네 엄마도 우리 엄마한테 노망났네 어쩌네 막말을 하는데 나는 왜 하면 안 되냐고 받아쳤습니다. 그랬더니 그래도 너는 며느리잖아 하는데 답이 없다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하고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이혼이지 서류상으로는 처음부터 남남이었어요. 다행이라고 해야 할지 합가하는 동안에는 어머님이 남편 돈은 당신이 관리하겠다고 하도 우기셔서 아예 돈 관리는 따로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상황이 그렇다 보니 제 돈은 제가 관리하게 되었고 그래서 뭐 혼인신고를 안 했어도 딱히 불편한 게 없었달까요? 그런데 그게 이렇게 도움이 될 줄은 몰랐죠. 그리고 인생은 새옹지 말하더니 어쨌든 남편과 헤어지고 나서 여러 가지로 힘들어하던 저에게 좋은 일이 찾아왔습니다. 그동안 악착같이 모은 돈에 친정어머니가 얼마 보태주셔서 그걸로 청약을 신청했는데 운 좋게 당첨이 되었어요. 마지막 미분양 물량이라고 딱 두 채가 풀렸던 집이었는데 그리고 유치하지만 저는 그 소식을 남편에게 알렸습니다. 직접은 아니고 소개팅을 주선했던 선배의 입을 빌려서요. 그랬더니 남편이 원래대로면 우리가 함께 살 집이지 않았겠냐며 이걸 계기로 다시 새 출발을 해보자는 개소리를 하대요. 원하면 장모님을 모시고 살아도 좋다나요? 아이고 됐습니다. 가서 니네 엄마 입단속이나 하세요.